트럼프는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고위 관리 지명자들을 보면은 과거 실질적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데 관여했던 그런 인물들, 알렉스 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명되고 있고, 그리고 지명되면서 트럼프 인수위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력 중에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그런 이력들을 명시를 하거든요. 그 말은 북한과 어떤 관여할 의지가 있다, 다시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우리 한번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취임식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도 트럼프가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 안 만날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합의를 할 것이냐. 1기 때는 3번이나 만났습니다만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외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보다 만나서 합의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떤 형식의 합의를 이룰 것이냐, 그리고 그 합의가 우리 한국의 안보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그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들이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겠죠. 트럼프는 1기 때 트럼프가 왜 북한 문제를 손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기 때는 오바마와 인수위 시절에 그 만났던 그 만남이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그때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트럼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될 가장 큰 외교 안보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북한의 핵 문제는 40년 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오바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치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안보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2017년, 2016년, 17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른다면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다뤄야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취임한 6일 만에 안보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솔루션 안에는 틀을 깨는, 박스를 벗어나는 그런 해법들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CIA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정책들을 제안을 했겠죠. 거기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그 코피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수뇌부를, 김정은을 원점 타격해서 그것만 딱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리즘 체인지, 정권 교체도 있었을 것이고요. 최대 압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압박해서 결국은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외교를 통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겠죠. 초반에는 2017년 때는 험악한 말들이 오갔잖아요. 로켓맨이고 화연과 분노, 북한은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 이 과정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일단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오바마 요인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문재인 요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저는 김정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서 협상하려는 사람이 딱 와서 한 5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나랑 거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만나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비핵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나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만난 다음에 김정은을 2번을 더 만나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과 뭔가 협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지도자도 뭔가 나랑 거래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협상과 이 거래의 결과물이 미국 정부 당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냐, 나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고 내가 대중을 향해서, 미디어를 향해서 북한 문제 해결했다 라고 소구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합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3번이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몸값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2017년, 18년 때는 중국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김정은이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대결 구도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하는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하노이 때 그렇게 노딜이라는 굴욕을 당했는데 또 다시 미국과 협상을 망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를 조건으로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핵은 더 이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파키스탄처럼 핵을 보유한 채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제재 이런 거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무엇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고민해 보겠죠. 푸틴에서 트럼프로 환승연애를 한번 해봐.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양다리를 걸치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들어줄까? 사실상 파키스탄과 같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는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용인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2018년 이후에 시진핑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니까 급히 시진핑은 김정은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갑자기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한반도, 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미국에게 뺏기지 않겠다. 본인도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중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수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전략 기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 그런데 그 이후에 돌출된 게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 관계잖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북중러 이렇게 한미일처럼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러시아하고도 또 시각이 다릅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방의 투자를 받아야 되고 서방 국가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본인의 행동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아주 강력한 책임 있는 G2 정도로는 보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연대는 국제사회에 비난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를 좀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얄미울 것 같기도 해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맺었다는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관계, 사실상 동맹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동맹 복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연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설명을 해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설명 안 해준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미중 구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데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 동북아에서 본인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엮이는 데에서는 중국은 분명한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